허준성 작가는 벌써 15년 넘게 카라반부터 시작해서 캠핑카를 가지고 가족 여행을 다니고 있고 인간극장에도 소개가 된 적이 있는 작가고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행 작가로 등단해서 이렇게 많은 책을 저술을 하신 분이시고요. 다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자동차 캠핑 가이드, 드라이브 가이드, 캠핑카 달려라 우리 집부터 시작해서 모두 캠핑카와 관련된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에서는 아마 이런 여행 작가는 없으실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고, 그래서 뭐 인간극장에도 소개도 됐고, 제주도에 직접 살면서 또 제주 여행도 쓰셨고, 해외여행을 꾸준히 가시는, 그래서 뉴질랜드 캠핑카 여행이나 유럽 캠핑카 여행에 대해서 오늘 차를 현지에 가서 빌려서 타는 방법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여행에 대해서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술이 너무 길었으니까 작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행작가협회 정회원이고요. 여행작가 허준성이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연배가 조금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시긴 한데요. 아마 두 가지로 오셨을 것 같아요. 캠핑카나 카라반이 전혀 없는데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도 계실 거고, 기존에 있는데 이제 업그레이드나 기종 변경을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지금 그 RV를 소유하시고 계신 분 계세요? 한 분 정도? 아,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없으신 상태에서 이제 마련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네요. 네, 아 그러면 네, 거기에 좀 맞게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그 국내에서도 그 저희 RV라고 보통 하는데 캠핑카나 모터홈을 이용한 캠핑 자체를 이제 많이 안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좀 맞춰서 이제 해외 여행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여행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그 한 7권 정도의 책을 썼는데, 이제 그 대한민국 자동차 캠핑 가이드가 이제 국내 저희가 캠핑카나 카라반을 가지고 여행을 했을 때 갔던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2009년에 폴딩 트레일러를 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16년 정도 했는데, 처음에 제가 폴딩 트레일러를 끌고 캠핑을 다니기 시작할 때 이렇게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캠핑장에 한번 들어갔는데 주차를 시키고 나가니 한 2박 3일 있다가 나가려니까 못 나가겠는 거예요. 모든 제 카라반 근처에 텐트들을 다 쳐놔가지고 그 텐트가 다 빠질 때까지 못 나간 적도 있었고, 예약하고 갔는데 뒤에를 보더니 들어오지 마. 뭐 이런 게 많았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문화가 좀 발전하려면 이 캠핑카나 카라반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좀 소개해야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그 캠핑카나 카라반이 가기 좋은 캠핑장들만 모아가지고 리뷰를 쭉 했었어요. 저는 이제 캠핑카를 끌고 갈 수 없는 곳, 어려운 곳에서 그 렌트해서 어떻게 여행을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캠핑카를 가면 어떤 게 좋을까? 뭐가 좋은 장점이 있을까? 자, 여기가 진짜 그림 같죠? 네, 그림 같죠? 이게 여기 스위스 인터라켄이라는 곳의 호수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캠핑장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풍광 속에서 캠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이제 이 그 빙하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이제 고이다 보니까 이 물빛깔이 이렇게 에메랄드빛이 납니다. 이제 캐나다에서도 이런 호수들을 많이 봤는데 스위스에서는 이런 호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그림 같은 색깔 호수 앞에 이제 내 캠핑카를 두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스위스 캠핑장을 갔더니 거의 텐트는 한 10% 미만이고요. 카라반들 이제 정박형으로 한 몇 달씩 계시는 분 같아요. 굉장히 여유롭게 노후를 즐기시는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여행객들도 대부분 이제 캠핑카나 카라반, 이제 모터홈으로 많이 여행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스위스 루체른이라는 곳에 옆에 도시 바로 옆에 있는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쁘죠. 이제 이런 데서도 이제 캠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스위스의 어느 그 높은 쉘토른이라는 곳에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주차를 하는 곳인데, 아마 제가 빌렸던 차가 이제 이쪽입니다. 이제 한 7.2m 되는 C 타입 C 클래스 캠핑카를 제가 렌트를 했고요. 이분들은 보니까 이게 안막이 쳐져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밤새워서 차박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노지에서 창문을 열면 이런 절광들이 풍경이 펼쳐지는 곳, 그게 이제 해외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합니다. 자, 그렇게 겉은 아름답지만 사실 우리 캠핑카 여행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아요. 여기 이제 많이들 안 해보셨으니까 이제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이제 뉴질랜드 캠핑할 때인데 저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여름에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떠났고 뉴질랜드는 이제 겨울이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두터운 옷이랑 캠핑장들에 가면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다 있어요. 동전을 놓고 하는 데가. 그런데 말려도 겨울옷이다 보니 잘 안 마르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그 겨울에 모터홈 캠핑카들은 다 건조합니다. 히터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건조해요. 그래서 이제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도 필요해서 이제 빨래들을 좀 널고 잤던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데 이런 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여행은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해외에 일반 여행들도 많이 가는데, 그러면 이제 캠핑카를 굳이 끌고 가면 어떤 게 좋은가, 어떤 게 나쁜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해외 여행을 좀 좋아해서 한 20-30개국 이상 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숙소와 이동 수단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점이 더 좋냐면 지역에 따라 짐을 싸지 않아도 된다는 거. 제가 뉴질랜드 북섬에 위에 3분의 2를 다 투어를 했는데요. 적어도 숙소를 한 5번은 이동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짐을 싸고 풀고 부부 두 분이서 다닌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이 아이들하고 넷이 다닐 경우에는 아이들의 짐까지 다 부모가 싸야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근데 이제 캠핑카 같은 경우는 딱 렌트를 해서 처음에 이제 모든 짐들을 싹 정리를 해놓으면 캠핑카를 반납할 때까지 저희가 짐을 싸지 않아도 돼요. 그게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시즌에 따라 이제 숙소와 렌트하는 것보다 적어요. 싸게 들죠. 왜냐면 이제 숙박비 적어도 뭐 한 이제 4명 기준으로 보면 20만 원 이상이 들고, 렌트카도 하루에 한 10만 원 이상씩 들어간다고 했을 때, 캠핑카는 시즌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하루에 한 1박에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좀 많이 저렴한 편이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비용이 좀 적게 드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좀 다른 색다른 환경에서 좀 캠핑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것도 아이들과 함께 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먼 거리 이동할 때도 이동 자체도 여행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큰 것도 식사입니다. 그 국내에서는 사실 저는 이제 잘 안 해 먹고 거의 놀러를 가면 현지의 맛집들을 많이 다녀요. 내가 또 언제 와서 이걸 먹어보겠어. 막 그런데 해외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뉴질랜드나 오늘 얘기할 스위스나 독일이나 전부 다 한 끼 식사가 보통 1인당 한 2만 원, 2만 5천 원 이상. 4명이서 먹으면 보통 한 끼에 10만 원씩이 다 넘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여행 내내 뭐 저희가 2주씩, 1주씩 갔을 때 계속 사 먹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캠핑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여기 지금 스위스에 사는데 저희가 이렇게 김치볶음밥 같은 거를 만들어 다녔어요. 아침을 만들어 먹고 이제 도시락을 싸가서 출발을 해서 점심까지 해결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먹고, 이제 이렇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 대표적으로 뭐 뉴질랜드든 유럽이든 1차 축산업, 농산물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품질도 훨씬 좋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 식당비가 굉장히 비싼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또 있죠. 이게 그 성수기 때는 렌트카 비용하고 숙소 비용, 그다음에 또 캠핑장도 들어가야 되지 있잖아요. 그것까지 합치면 더 비쌀 때도 있어요. 스위스가 대표적으로 한여름에 캠핑장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제일 좋은 데는 12만 원도 했었고요. 좀 저렴한 데는 뉴질랜드도 한 8만 원 뭐 이 정도 합니다. 지금 수도권 근처는 뭐 5만 원에서 7만 원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치면 또 많이 비싼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비용이 좀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실제 빌렸던 뉴질랜드 견적서하고 유럽 견적서도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감을 잡아보시면서 나중에 내가 이 계절에 갔을 때 얼마 정도 비용이 들겠구나, 이런 것도 아마 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핑카가, 큰 캠핑카를 빌렸을 때 시내 투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어느 장소든 간에 택시를 부르고 버스나 대중교통이 좀 잘 돼 있는 편이라고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유럽에 나가면
특히 뉴질랜드 같은 곳에 가면 인구 분포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도시만 살짝 벗어나면 그다음부터 이동 수단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막상 한 7m 이상 캠핑카를 이제 빌리게 되면 시내 투어할 때 좀 불편함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작은 차보다는. 그래서 이제 일반 차를 렌트하는 것보다 좀 시내 투어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다 아시겠지만 정박을 하면 한번 움직이기 힘들죠. 우리 카라반하고 캠핑카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두 개의 큰 장단점이기도 해요. 카라반은 이제 세워놓고 이제 견인차가 주변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모터홈은 여러 군데 막 스피디하게 움직일 수 있는 대신에 한번 이제 캠핑장에 정박을 하면 다시 나가기 힘들죠. 내가 다 사왔는데 와인까지 사왔어. 근데 와인 따개가 없네. 사러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더라. 아무래도 이제 우리 아빠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청수 넣고 오수 넣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전기 충전 뭐 전기가 얼마나 있냐 없냐 계속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사실상 캠핑하면 되게 편해질 것 같긴 한데 캠핑카로 하면 또 편해지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내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아이들은 이제 캠핑장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화장실에 가지 않고 내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는 캠핑카에서 화장실 갈 수도 있고 그런 건 장점이지만 그걸 또 비워야 하는 건 저의 몫이니까 그런 단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오늘 두 꼭지 준비했는데 뉴질랜드 캠핑카 여행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 사진 하나만으로도 뉴질랜드는 꼭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별 전문 사진가 아니고요. 그 렌즈 하나만 딱 딸랑 들고 다니는 그냥 그 초보 사진 작가인 초보인데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밤하늘은 그냥 이래요. 그냥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광해가 없으니까 캠핑장이든 노지에든 그냥 차를 세워놓고 밤에 하늘을 보면 이래요. 네. 정말 쏟아지는 이 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그 어느 박사님의 이야기를 저한테 자주 했는데 이게 그 중학교 이하 아이들한테 그 마치 불에 댄 것과 같은 예기치 못한 경험을 한번 줄 수 있다면 그 경험이 아이들의 평생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아이들한테 진짜 마치 불에 댄 것 같은 이 별을 보여줬고요. 앞으로도 아마 평생 그 아이들이 이 별을 품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육안으로도 이 정도 보여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핸드폰은 왜 저기 안 찍히냐며 거의 되게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1시간 넘게 계속 바라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뉴질랜드는 이거를 위해서라도 꼭 한번 가보시기를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뉴질랜드가 어떤 건지 제가 여행 팁을 한번 몇 개만 알면 좋겠다 싶은 거 좀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이게 뉴질랜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남반구에 있죠. 제가 호주도 한 3개월 정도 로드트립을 했었는데 호주하고 뉴질랜드 남반구에 있어서 저희랑 계절이 반대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가을을 통해서 겨울을 들어가고 있으면 뉴질랜드와 호주는 지금 이제 봄에 들어갔습니다. 크기는 생각보다 큽니다. 뉴질랜드 저희가 여기 이제 여행 가기 전에 구글 지도로 이렇게 찍어놨던 장소인데 이제 북섬에서도 요만큼 다녔어요. 이게 제가 2주 여행한 겁니다. 2주 가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못 봤어요. 생각보다 저희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크고요. 한 2.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뉴질랜드를 많이 가본 우리 그 작가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섬보다는 남섬이 훨씬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 환경도 더 이쁘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북섬에 살고 있고요. 남섬은 거의 축산업을 위해서 있고 관광지만 일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캠핑카를 빌려가지고 뭐 2주 만에 다 봐야지 불가능하고요. 그런 꿈은 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를 다 보려면 한 2.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거든요. 땅이 넓으니까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가 많겠지 할 텐데 고속도로는 여기 오클랜드에서 웰링턴으로 가는 주요 도시 한 두세 줄 빼고는 전부 다 왕복 1차선씩 있는 2차선 국도가 전부입니다. 그게 고속도로예요. 분명히 백도로라고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는 그냥 두 줄이에요. 거기서 그 큰 캠핑카가 80 이상을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렌트카 업체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일정 좀 넉넉하게 잡으세요.
밤길 운전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뉴질랜드는 또 달리면서도 모든 풍광들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분 가다가 와 잠깐 세워서 또 사진 한번 찍고 또 한 20분 가다 또 사진 하나 찍고 그러다 보면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정말로.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 그다음에 일본, 영국. 자, 이게 공통점들이 섬나라이거나 그다음에 영국령 같은 경우는 운전이 반대죠. 네,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도 반대고 도로가 좁아서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넉넉하게 잡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인구 밀도가 낮아가지고 이 각 도시간 이게 요 정도 거리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2시간이면 쏘거든요. 근데 그냥 따지면 이거 한 3시간 반 잡아야 돼요. 굉장히 꼬불꼬불 길에다가 멀고 우리나라 일단 뚫잖아요. 그냥 뚫어버리잖아요. 여기 터널 거의 없어요. 모든 산을 다 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도 좀 더 잡으셔야 돼요. 현재 환율 한 820원 정도 되고, 그리고 축산품과 말씀드렸지만 농산품은 정말 저렴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먹으면 사실 국내에서 체류하시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공산품 물건들은 되게 비싸요. 조그맣게 뭐 하나 안 갖고 온 걸 사도 되게 비싸고, 부탄가스 하나 사려고 해도 굉장히 비싸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참고사항인데,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국내 요즘에 비자 받는 데가 중국 빼고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또 갔다가 뉴질랜드에는 전자 허가서가 있더라고. ETA. 여기 이제 앱 깔아가지고 하면 금방 승인이 나는 건데, 이게 공항 떠나기 전에 급하게 앓은 거예요. 이제 오래 여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좀 이게 루즈해졌었나 봐요. 그래서 부랴부랴 공항에서 이제 4명이서 했는데 와이프가 승인이 안 떨어진 거예요. 3명은 떨어졌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오는 거죠. 갔다가 쫓겨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갔는데, 다행히 이제 입국할 때는 문제 없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꼭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좀 챙겨주시고요. 예전에 갈 때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따로 만들었어요. 거기 1년짜리고, 특히 이제 세계 여행 나가시려면 1년짜리는 좀 부족하시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운전면허가 새로 나왔습니다. 네, 그거 발급 받으시면 뒷면에 영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도 그 해외에서 운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차라리 국제운전면허증을 받는 것보다 나가실 계획이 있으면 그냥 면허증을 신형 면허증으로 바꾸시면 특별한 준비 없이 나가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이제 캠핑카 여행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리면, 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우이, 브리츠, 아폴로 뭐 이런 브랜드인데, 요게 THL 투어리즘 홀딩스 리미티드라는 렌트카 회사예요. 렌트카 하나 회사인데 거의 해외에서 최대입니다. 최대 규모. 왜냐면 이 업체가 요 브랜드를 가지고 호주하고 뉴질랜드 전체 렌트를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자기 캠핑카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막 가잖아요. 그래서 렌트 회사가 사실 많지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자기가 소유한 캠핑카들이 많은 편이라 렌트가 별로 없는데, 뉴질랜드하고 호주는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불가능은 아니죠. 2.2m 이하가 되는 차는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왕복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호주랑 뉴질랜드는 차를 렌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큰 회사들고요.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가 마우이. 이게 최고급, 가장 옵션이 좋고 출고한 지 3년 이내의 차들만 쓰는 차고요. 그 다음에 옵션이 좀 빠지거나 이제 마우이에서 나온 차가 브리츠라고 이제 중가 브랜드로 이제 운영을 하고요. 이제 여기서 전체에서 5년 이상 움직인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진 제품들을 이제 마이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가성비인 거죠. 가성비. 저희는 이제 아이들과 뉴질랜드는 이제 처음 간 거라서 약간 스트레스 받잖아요. 막 나갔는데 뭐 안 되고 뭐 이거 안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아이들한테 혹시 이제 스트레스를 풀게 될까봐 제일 좋은 걸 선택을 했었고요. 좀 더 이제 캠핑을 좀 해보셨다 그러면 좀 저렴한 브랜드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처음 가신다고 하면 또 내가 국내에서 캠핑카를 운영해본 경험이 좀 떨어진다 하시면 마우이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운전 걱정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운전이 이제 반대니까. 자, 이게 보면 도로 좌측으로 운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차는 보통 오른쪽으로 가죠. 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제가 지금 한국에 있다. 운전석에 있으면 운전석의 왼쪽에 중앙선이 있어요. 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운전해서 오른쪽 운전석에 앉게 되면 내 옆에 항상 중앙선, 이걸 계속 생각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네, 그거 되게 중요한 팁입니다. 내가 앉았을 때 항상 내 오른쪽 선에는 노란 중앙선이 보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꼬불길 갔다가 이제 왼쪽으로 살짝 틀 때 갑자기 저기서 차가 딱 와요. 그러면 매번 좀 놀라긴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질 일은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보는 표지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브웨이. 그래서 이렇게 위에 약간 좁아지는 표시가 있고 빨간색, 검은색 이렇게 표시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땅덩이가 넓고 도로는 2차선이었다가 다리를 2차선까지 못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다가 유지보수가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도로들이 대부분 다리는 하나로 줄어요. 그래서 한 명이 가고 없으면 네가 가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 그러면 자, 제가 가고 있어요. 어디가 우선일까요? 오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지판이 보이면 난 항상 무조건 멈춰야 돼요. 저 멀리라도 오고 있다. 그럼 일단 멈춰 있다가 그 차가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가야 돼요.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꼭 다리가 아니어도 한 차선을 공사를 해요. 그럼 한 차선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 표지판을 임시로 갖다 놓습니다. 네, 그래서 안 그러면 사고가 나게 되면 우선권이 없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돼 있으니까 요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되게 신기했던 게 회전하는 곳에 이런 표지판들이 다 붙어 있어요. 속도 맞습니다. 네, 이게 속도 표지판이고요. 이게 85, 75, 65, 뭐 55, 45, 35 이게 뭐냐면 이 코너를 돌 때 이 속도를 맞추면 문제 없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35로 줄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큰 커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속도로 정말 줄이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되게 중요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그냥 화살표만 돼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 기울기가 큰지 아닌지 안 나와 있는데 뉴질랜드는 이걸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운전하기 굉장히 편했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시골에 가면.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회전교차로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가 진입하기 전에 회전차에 누군가 있으면 저희는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가고 있어도 거리가 좀 있네, 슝 가버리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러시면 안 되고 호주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이걸 라운드 어바웃이라고 하는데 이런 교차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 수많은 지역마다 그 신호등을 다 놓고 그걸 유지보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라운드 어바웃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입을 이제 하려고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오면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이쪽에 차선이 없으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나오기 직전에 깜빡이를 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턴을 할 거면 깜빡이 안 켜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쭉 들어갔다가 마지막 나가기 전에 깜빡이를 켜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갈 거다?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깜빡이를 켜고 쭉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나가기 직전에 깜빡이를 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된다. 내가 나가기 전에 깜빡이를 킨다. 요거 두 개만 하면 사고 날 일 전혀 없고 나중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속도를 많이 안 줄여도 돼서. 일단 뉴질랜드를 가면 그럼 어떤 풍경을 볼 수 있는지 그냥 간단한 사진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남섬은 못 가봤고 북섬만 갔는데 뉴질랜드의 인구 수보다 더 많은 게 양의 머릿수라고 합니다. 훨씬 많은 그 양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소도 굉장히 많고 길가에 여행을 하다 보면 거의 이동 간에 이런 풍경들 되게 목가정의 풍경들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북섬이 또 유명한 게 온천입니다. 아직도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온천 그 북섬에 어딜 가든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이렇게 막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데가 있고 그 계곡을 가다 보면 핫스프링이라는 계곡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도 없는 계곡인데 발을 담그면 따뜻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갈 때 겨울에 가면서 뉴질랜드 겨울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후였어요. 온천 여행만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그 제일 첫 번째 목적지였던 곳인데 핫워터 비치라는 곳입니다. 뉴질랜드
탑 2를 꽂으라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얘를 꼽을 겁니다. 이게 핫워터 비치 뭐냐면 이 그냥 이 바다 이쪽이 바다예요. 막 파도가 치는 바다인데 이쪽이 이게 땅에서 김이 막 나요. 그래서 여기 가면 이제 캠핑장에서 아예 삽을 빌려줍니다. 캠핑장에서. 그래서 캠핑장에서 빌려가지고 삽을 들고 가서 땅을 파면 이게 온천이 되는 거예요. 온천이 됐다가 밀물이 들어오면 이제 없어져요. 없어졌다가 그래서 이제 캠핑장에서 그날 물때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에 가면 이런 온천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막 삽 하나씩 들고 막 가요. 수영복 입고. 그래서 막 땅을 파가지고 옷은 이쪽에다 벗어놓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제가 일본 온천 여행도 했었는데 이게 온천이라는 게 더울 때보다 굉장히 시원할 때가 좋잖아요. 뉴질랜드 북섬은 우리 여름일 때 겨울이고 공기는 굉장히 시원한데 밑에 몸은 막 뜨거울 정도로 막 온천물이 막 나오니까 진짜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이제 이런 거 꼭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넣어봤고요. 그 머드 온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다른 온천들 여러 개 중에 이제 여기는 유일하게 그 머드가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어요. 거기에서 이제 온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머드 온천 부글부글 끓는 진흙 온천 같은 것도 경험해 보실 수가 있고 이 동굴 내부를 사진을 찍을 수가 없게 돼 있어서 나가기 전에 이제 찍은 건데 와이토모 동굴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호주에 3개월 로드 트립을 했을 때 글로우웜이라는 걸 동굴 찾아가서 본 적이 있어요. 글로우웜이 뭐냐면 이게 동굴에 사는 벌레인데 벌레가 이제 그 먹이를 잡기 위해서 거미줄 같은 침을 조금씩 떨어뜨려요. 쭉 매달려 있는 곳에 있고 자기 엉덩이에서 반딧불처럼 파란 불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매달려 있는 동글동글한 유리의 구슬 같은 그게 반짝반짝 빛이 나요. 거기에 이제 벌레들이 와서 딱 붙으면 그걸 이제 먹는 그런 벌레입니다. 이제 제가 다른 데는 아직 못 들었는데 호주, 뉴질랜드는 이 글로우웜이 있어요. 그래서 호주에 갔었는데 사실 조금 부족할 만큼 이렇게 좀 감동을 크게 받지 못했는데 이 뉴질랜드에 가면 와이토모 동굴에 가면 정말 깜깜한 동굴 안에 은하수를 펼쳐놨습니다. 그 파란 별이 하늘 가득히 불이 들어와 있고 진짜 우주가 하나 더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게 뉴질랜드 여행에서 이제 탑 2로 뽑는 아까 핫워터 비치랑 그다음에 이제 글로우웜 이 케이브 요거를 두 가지를 좀 꼽고 싶습니다. 한번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실질적인 정보가 되겠죠. 이제 캠핑장하고 노지 캠핑 어떨까? 자, 해외에서 이제 캠핑장을 뭐 가실 수도 있고 노지를 계속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캠핑카들 우리 많이 아시겠지만 막 인산철 600A 나 1200A 집어넣었어 막 이러잖아요. 정말 많은 막 이렇게 배터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충전하면 막 일주일씩 나 걱정 없어 나 에어컨 이틀 틀었다 막 이런 걸 자랑 삼아 얘기하시는데 렌트카는 사실 그럴 수가 없어요. 렌트카에 들어있는 배터리는 보통 AGM 배터리 뭐 100A 뭐 맥스 한 200A 이 정도면 뭐 당연하게도 에어컨은 안 되고 기본적인 라이트만 켜도 한 이틀 정도 되니까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차가 또 신형차면 모르겠는데 이제 빌린 렌트를 시작한 지 한 3, 4년 지난 차들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사실상 노지를 3일 이상은 힘들어요. 중간에 충전하러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 또 위에 뭐 태양열 막 1300A 막 깔고 그죠? 주행전 충전기 60A 막 넣고 하잖아요. 그런 거 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캠핑장을 좀 들어가야 되고 중간중간에 노지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캠핑장을 들어가시면 이제 전기가 되고 덤프 스테이션이 있고 덤프 스테이션 아시죠? 이제 오수 버리고 물 채우고 화장실 비우고 하는 덤프 스테이션 그다음에 이제 샤워 등이 되게 잘 돼 있는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좋고 그다음에 또 심리적 안정감이 있죠. 노지에서 주무시면 아무래도 혹시 뭐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저도 처음 이제 노지 캠핑 할 때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고 심리적 안정감이 좀 있죠.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그때 필요한 뭐 삽이라든지 근데 거기 핫워터 비치를 갔을 때 마침 그 수영복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비치에서 거기는 당연하게도 이제 수영복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수영복을 사가지고 핫워터 비치에서 이제 온천을 했고 이후로도 뉴질랜드에서 계속 수영을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필요한 시설들을 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핑장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 시설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그다음에 또 단점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유럽으로 혹시 캠핑카 여행 가게 되면 여름 성수기에 가게 되면 유럽도 성수기죠. 그러면 캠핑카 렌트 비용도 좀 올라가지만 문제는 이제 아주 유명한 캠핑장들은 대부분 예약이 한 2개월 전에 미리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예약을 혹시 못 하고 갔을 때는 이제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죠. 예,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근데 또 이제 반면에 노지는 일단 자연의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죠. 제가 좀 이따 이제 좀 사진 몇 개 더 보여드릴 건데, 그리고 이제 무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 더 있고 싶으면 더 있으면 되는 거고, 또 이동하고 싶으면 이동하면 되는데, 캠핑장은 내가 이제 예약을 끝냈다가 더 있고 싶어도 그 다음에 예약이 되어 있으면 어쨌든 못 하니까 이제 일정에 조금 영향을 받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유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일반적인 주차장인데 이게 7.2m 정도 C타입이 되면 이렇게 많이 삐져나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투어할 때 조금 많이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요건 이제 뉴질랜드의 캠핑장들 중에 대표적인 걸 갖고 왔고요. 이렇게 좀 우리나라 약간 달리 이렇게 뭐 나무로도 이렇게 칸막이가 다 되어 있고 대부분 이제 막 이렇게 잘 돼 있어요. 나무 풍경이나 주변 환경도 잘 돼 있고. 근데 이제 차이점은 불놀이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워요. 대신 이제 바베큐 포인트라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바베큐 포인트들 대부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보통 고기를 굽고 또 식당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요리를 해 먹게 되고,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첫날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밖에서 해 먹었었는데 나중에 좀 추워지고 나서는 이제 보통 그 캠핑장 안에 식당에서 이용했습니다. 뉴질랜드 북섬 같은 경우 온도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한 9도, 그리고 낮에는 한 16도까지 올라가요. 파카를 입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거의 하루 종일 생활하고 새벽에 정도, 밤 늦게 정도만 얇은 잠바 입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그 위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북섬은 좀 덜 춥고, 그리고 이제 남섬은 겨울에는 눈 쌓인 길이 많아요. 겨울에는. 그래서 그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름 시즌에 겨울에 가게 되면 저처럼 북섬을 추천드리고, 이제 여름에 가시게 되면 남섬이 훨씬 좋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시즌 따라 좀 다르다는 거 좀 알려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디 보면 뭔가 이렇게 펴놓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들어와서 차는 두고 안에서 생활하거나 이 커뮤니티 센터 같은 데서 요리 다 거기서 하고 자기 걸 많이 이용하지 않더라고요. 그 앞에 보면 이제 이렇게 아이들 놀이공간도 있고 시설들은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 뉴질랜드에서 제가 갔던 캠핑장들의 전경입니다. 그래서 겨울이라고 그랬죠. 온수풀이에요. 온수풀입니다. 그러니까 캠핑장들이 비용이 좀 비싸긴 해도 한겨울에도 온수풀을 풀어놓고, 아마 여기는 아마 그 온천수가 들어오는 곳이었을 거예요. 하더터 비치 근처여서. 그래서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풀장들이 되게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식당입니다. 식당에서 요리를 하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여기 밖에는 모닥불을 다 피워놨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만 생활을 해도 되게 캠핑 느낌이 날 정도로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이런 그 놀이기구도 잘 돼 있고, 뭐 TV, 책, 뭐 게임류 이런 것 되게 잘 돼 있어요. 자, 이제 노지 캠핑을 그럼 어떨까? 국내 및 해외를 통해서 통틀어서 노지 캠핑이 뉴질랜드만큼 잘 돼 있는 곳은 없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제가 첫 번째 노지 캠핑했던 곳인데 아예 표지판으로 프리덤 캠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도에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에 마음 놓고 자라 이거예요. 마음 놓고. 이 정도로 딱 국가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단지 조건이 있어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만 있어. 뭐 최대 3박까지만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 노지 캠핑이 잘 돼 있습니다. 여긴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모터홈 앤 카라반 파킹 에리아. 그래서 아예 모터홈과 카라반들이 얼마든지 와라라고 돼 있어요. 이 정도로 배려를 되게 잘 해줍니다. 여기 보면 몇 개의 내용이 나오는데 모터홈 프렌들리.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모터홈 프렌들리.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장소로 이동을 했더니 주차장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밑에 아예 모터홈이 그림이 박혀 있어요. 아예 박혀 있고 이게 여기에 한 10개, 8개, 맞은편에 한 8개, 16개가 전용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무료입니다. 차단막도 없고. 근데 이제 그 옆에는 카라반 파킹 온리. 근데 낮에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카라반 여행 다니니까. 일반 자동차는 10시부터 2시까지만 돼. 2시 넘어? 그럼 너 신고할 거야. 그 전에만 주차해. 그러니까 우리한테 2시 이후부터 다음 날까지는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단지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셀프 컨테인드. 그러니까 오수 탱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렌트카 캠핑카들은 오수 탱크가 달려 있어요.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렌트할 때 내 차에 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빌리시면 됩니다. 교통 표지판에 여기에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뭘까? 가봤더니 이 셀프 컨테인드한 오수를 버리라는 곳들이 도시 곳곳에 있어요. 무료로 버리라고. 얼마든지 여행 마음대로 하고 꽉 찼어? 버리고 가.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되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여행하기가. 그래서 이제 노지 캠핑을 했을 때 제가 첫 번째 만났던 장면인데, 제가 이제 위쪽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 캠핑장을 목표로 했던 곳에 가다 보니까 이제 제가 경험했던 부분, 꼬불꼬불 터널도 없고 공사가 많아가지고 계획했던 3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한 5시간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저기를 오늘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주변에 노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쭉 세워가다가 아까 봤던 프리덤 캠핑이라는 표지판이 보이길래 주차를 한 겁니다. 그래서 봤던 장면이 그냥 밖에가 다 바로 앞에가 바다고 쫙 펼쳐져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캠핑장보다 훨씬 좋은데 할 정도로 되게 좋았고, 또 이제 우리 아이들 되게 기억을 많이 했던 건데, 여기 보면 또 뉴질랜드가 굴 유명하거든요. 그 그린 홍합하고 굴이 유명한데 그냥 안 먹나 봐요. 노지에 많더라고요. 어리굴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거 한참 여기서 따먹고 놀았었습니다. 이런 추억들을 또 이제 노지 캠핑에서는 마주할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마지막 캠핑장에 가서 이제 그 드레인을 하고 뭐 이제 버리기 직전에 지나가다가 노지를 만나서 한번 찍었는데, 여기는 어떠냐면 들어가서 바닷가가 엄청 길어요. 거기서 왼쪽 화살표로 해서 데일리 피크닉, 오른쪽 화살표로 해서 파킹, 마음대로 자라 돼 있는 거예요. 이쪽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로 넘으면 화장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되게 잘 돼 있고, 여기 한 3, 40대는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서 마음 놓고 캠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땡기시죠? 뉴질랜드 진짜 강추해요. 정말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캠핑하게 되면 어떤 게 좋냐? 그럼 노지 캠핑 어디서 찾아? 자, 일단 그 호주, 뉴질랜드는 THL이라는 자체 앱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캠핑장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 캠핑카 기종에 맞는 사용법들이 영상으로 다 있어요. 혹시 설명을 들어도 까먹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했지? 야, 그 불이 안 켜져. 요리해야 되는데 찾아보시면 돼요, 영상으로. 그래서 꼭 좀 하나 깔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캠핑장을 찾기에는 제가 여러 가지 앱들 다 써봤는데 랭커스 캠핑 뉴질랜드라는 앱이 되게 좋았어요. 이 앱을 키면 현재 위치에서 어느 곳이든 이제 구글 지도 기반으로 이제 이렇게 비싼 캠핑장, 프리 캠핑장, 저렴한 캠핑장 이런 것들이 나와요. 보통 이제 달러 3개 있는 게 이제 제가 주로 갔던 한 8만 원 정도 수준의 좀 고급형 캠핑장이고요. 프리는 아까 말했던 노지 캠핑장 이런 데고, 그다음에 이제 S 하나는 달러 하나나 달러 2개 정도는 캠핑장도 있고, 보통 농장이나 큰 식당이 이제 밤에는 운영을 안 하잖아요. 우리 주차장에서 하루에 10,000원만 내고 자고 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좀 더 안전하죠. 그래서 그 화장실 열어놓은 데도 있고 물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정에 따라서 넣으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를 더 다시 누르시면 여기 별점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그 오수를 버릴 수 있는 곳이 있냐 없냐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리, 이거 국내에서도 여기서 열려요.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일정을 다 짜실 때 이 앱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얘기는 좀 했고요. 혹시 뉴질랜드 관련해서 뭐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희도 캐리어 쓰긴 해요. 근데 그거 때문에 저희는 캐리어를 작은 걸로 다 하나씩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저희도 스위스 캠핑 갔을 때는 이때 끝나고 이어서 이제 이탈리아랑 몇 군데 더 여행이 있어가지고 짐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캠핑카를 좀 큰 걸 빌렸어요. 그래서 좀 커서 뒤에가 트렁크가 굉장히 많았던 거가 있고, 그 이번에 뉴질랜드 할 때는 최대한 짐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배낭 말씀하셨는데, 이제 배낭은 아니고 캐리어에 이제 세워서 꽂을 수 있는 더플백,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캐리어 하나에 더플백 하나씩 끼우면 이제 캐리어를 한 2개로 줄일 수 있고, 더플백은 나중에 다 줄여가지고 넣으면 되니까 그거 되게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이제 점퍼나 이런 것들을 저희는 압축백에 다 압축을 해요.
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출발해서 짐을 좀 적게끔 하는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먼저 얘기해서 그때로 치면 캠핑카가 제일 싼 거는 우리나라의 여름, 거기 겨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 뉴질랜드에서 제가 받았던 견적서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저희가 네 명이 탈 수 있는 캠핑카였고 2,600 뉴질랜드 달러, 2,600 뉴질랜드 달러. 이거 환율로 계산하면 200만 원 나옵니다. 네, 2주. 딱 2주 조금 못되게 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2주에 200이면 하루에 뭐 20만 원도 안 하는 금액인 거죠. 겨울에는. 이제 여름이 돼서 인기가 많은 남섬 쪽으로 가게 되면 2배 이상 들어갈 겁니다. 아, 맞습니다. 예. 200에 모든 보험 다 포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가도 보여드릴 건데 제가 빌렸던 그 독일의 캠핑카는 사실 대부분이 불포함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걸 되게 많이 빌렸거든요. 보험도 다 하고. 근데 그 뉴질랜드는 원래 기본적으로 캠핑하는 렌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침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캠핑 장비들이 다 포함이었고 제가 추가한 거는 일부 보험이냐 풀보험이냐. 그래서 풀보험을 했더니 반납할 때 보지도 않아요. 외관을. 왔어? 잘 가. 그냥 끝이에요. 사고가 나도 상관없고 뭐 스크래치 보지도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풀보험 하시는 게 좋은 게 뉴질랜드에 가서 제가 이 캠핑카의 시세를 한번 봤어요. 제가 이제 월든을 타고 있는데 월든 정도 되는 B타입짜리를 보니까 1,200만, 1억 2천 정도예요. 1억 2천. 물가가 비싸고 공산품이 비싸다 보니까 엄청 비싸요. 그 얘기는 만약에 사고가 나서 보험을 내가 적은 보험을 들었다가 사고가 나면 내가 보상해야 될 금액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뉴질랜드 캠핑카는 가급적 풀보험으로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돈을 얼마나 부담을 하는지. 저는 이제 오클랜드에 반납을 했고요. 오클랜드에서 뭐 웰링턴이나 다른 곳에 반납도 가능합니다. 브랜치가 있으면. 대신 이 트랜스퍼에 대한 비용은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캠핑카 회사가 트랜스퍼에 대해서 비용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내가 정말 캠핑카 여행을 싸게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차가 다른 곳으로 가서 나 이쪽으로 반납하는 차를 끌고 갈게. 그렇게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서 뭐 공짜로 타는 방법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반납도 가능한데 비용은 조금 많이 비쌉니다. 그거는 이제 따져보시고 이제 시간도 있지만 기름값도 있고 그다음에 비용도 있으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은데 다 가능은 합니다. 돈만 있으면. 네. 저희 아까 얘기했지만 캠핑장에 저희 말고도 텐트들 많이 있었고요. 텐트 많은 분 중에 요즘에 진짜 대세는 차박이더라고요. 그 에어매트 깔고 이제 주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 근데 오히려 그 노지에는 텐트는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그런지 거의 못 봤고, 유럽에서는 좀 봤어요. 유럽에서는 좀 봤는데 뉴질랜드에서는 뭐 거의 모터홈이었어요. 거의 모터홈. 근데 가능은 합니다. 독일이나 유럽 같은데 캠핑을 간다면, 그리고 저희는 이제 주로 스위스에서 여행을 많이 했는데 어떤 풍경을 만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쉘터오른 꼭대기인데 한 3,800m 좀 되나? 네. 모든 이게 구름들이 다 제 발밑에 있고 구름이 없는 저 끝에는 약간 우주에서 보는 듯한 느낌의 하늘 수평선이라고 보는 걸 지평선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장면들을 또 만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정말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들려볼까 했던 그냥 스위스 어느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그냥 놀이터에서 아이들 놀으라고 시간을 주고 간단한 우리 김치볶음밥 해온 거 먹고 노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풍광입니다. 이 정도 풍광. 예. 또 유럽도 좋고 또 스위스라는 곳이 이렇게 또 좋은 풍경들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 저희가 이제 머물렀던 캠핑장 중에 인터라켄에 있던 캠핑장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벤츠 스프린터 700급 정도의 이제 캠핑카고요. 뭐 대충 봐서 알겠지만 전부 다 거의 다 캠핑카나 카라반을 쓰고 있더라고요. 캠핑장에서 보이는 장면들이 뭐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걸어 나오면 이제 에메랄드빛 호수에서 뭐 수영도 하고 뭐 패들보드들 타고 자전거도 타고 뭐 캠핑장에서 다 빌려줍니다. 진짜 내가 쓸 뭐 옷만 들고 가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캠핑장에 보통 가시면 이런 식으로 시설이 다 돼 있어요.
유형은 다 다릅니다. 다른데 보통은 이렇게 이제 밑에서 오수를 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를 딱 세워놓고 이제 오수를 바로 빼면 됩니다. 합법적인 거고요. 그래서 차가 얼마큼 될지 모르니까 아예 길게 쭉 나와 있고 이게 굴곡이 있어요. 대충 세우고 물 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란 호스로 이제 물을 채우면 되고요. 여기 이제 이게 입구에 있는 경우도 있고 캠핑장 안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거는 노지 뭐 하루, 그다음에 캠핑장 하루 이렇게 그 퐁당퐁당 하시면 불편함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이나 오수도 이제 캠핑장을 떠나면서 꽉 채우고 버릴 건 다 버리면 보통 노지에서 한 하루나 이틀 쓰는데 지장이 없고, 그다음에 오수도 꽉 차고 이제 물도 떨어졌을 때 이제 캠핑장에 들어와서 비우고 이제 물을 채우고 쓰다가 다시 또 하루 정도 있다가 다시 노지를 떠나고 이제 이렇게 좀 하면 캠핑장이 좀 비용이 좀 비싸도 그렇게 부담이 되시진 않을 겁니다. 해외에서는 진짜 이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 씻을 수 있고 강아지가 먹는 물 수도가가 공원에 곳곳에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되게 좋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독일에 있는 캠핑장인데 아까 스위스랑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스위스는 자연 환경에 좀 많이 가까워져 있는 부분이면 이제 독일은 좀 약간 도심의 느낌이 좀 많이 나긴 했어요. 물론 제가 그런 데를 골라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뭐냐면 저희가 스위스에서 캠핑카를 빌린 게 아니고 독일에서 빌렸어요. 제가 유럽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독일이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비행기 비용이 편수도 제일 많고 비행기 그러다 보니까 저렴하고 그다음에 렌트카 비용도 독일이 가장 저렴했어요. 그래서 DRM이라는 업체에서 했는데 이미 그 프랑크푸르트 공항 근처에 캠핑카 렌트 업체가 쫙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고 나중에 반납하고 공항을 빠질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스위스 캠핑을 원했지만 독일에서 렌트를 해서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그 경험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스위스로 가는 도중에 이제 독일 캠핑장에서 하루 있었던 모습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특히 자연은 크게 없고 어닝을 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캠핑카가 다 크고 거기 그냥 그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여기가 큰 스테디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테디움의 여러 주차장 중에 하나는 아예 RV 파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면서 뭐 1차전, 2차전 이런 스포츠 관람을 거기서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그거에 숙소처럼 쓰라고 이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캠핑장 비용이 저렴했고 대신 이제 관리도 쉽겠죠. 그리고 전기는 이렇게 아예 동전 넣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꽂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동전을 넣으면 그 동안에만 이제 전기가 나오는 구조죠.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있고 심지어 이게 어닝 필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차 그늘 뒤에서 아이들하고 막 첫 식사를 하고 했었습니다. 요건 이제 스위스에서 노지 캠핑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첫날이라서 캠핑장을 못 잡을 줄 알고 일단 예약을 해놓고 뭐 안 되면 노지를 가지 했는데 막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수기가 되니까 첫날 들어가서 캠핑장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풀부킹이어가지고. 그래서 노지를 찾아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유럽은 뉴질랜드 말고 유럽은 파크포 나이트라는 앱이 제일 잘 돼 있어요. 여기가 파크포 나이트라는 앱에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유럽 전역에 있는 모든 노지와 캠핑장 정보가 다 들어있고 별점, 금액 다 나와 있고 오수를 버릴 수 있냐 없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 앱을 켜가지고 노지를 찾은 거예요. 근데 이제 노지 단점은 이제 이거 그때 그날 유일하게 하나 있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노지는 그런 불편함은 있죠. 무료기도 하고 자연에 더 가까워질 수는 있으나 혹시라도 내가 갔을 때 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치면 뭐 상식적인 거겠지만 주말은 가급적이면 예약하는 게 좋고 평일은 크게 부담을 안 가져도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독일에서 있다가 스위스로 들어갈 때 있던 곳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 파킹이라고 하나? RV를 위한 스테이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덤프 스테이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공짜고요. 그냥 가다가 덤프 스테이션이라고 그 아까 앱에서 보이길래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도 공짜로 넣을 수가 있고 여기 오수통, 똥통 버리는 데예요. 그리고 오수는 그냥 밑으로 버리면 되고 똥통은 여기다 버리고 여기 눌러서 똥통 씻어가지고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것까지 무료로 다 돼 있어요. 이게 유럽에 곳곳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이제 노지 캠핑하기에는 그렇게 뭐 불편한 점은 많이 없었어요. 네, 그 앱에 다 돼 있습니다. 앱을 눌러보면 물 오케이, 뭐 덤프 스테이션
낮 뭐 이런 식으로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앱만 깔고 그 지역을 보시면 그리고 미리 그 지역을 다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동선을 짜면서 나 이때쯤에는 여기 가야겠구나 미리 검색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독일 쪽에서 제가 빌렸던 렌트 비용 한번 참고하시라고 저희 견적서를 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유로로 1789유로를 냈고 마찬가지로 풀 보험 포함이었습니다. 풀 보험 포함이었고 그때 지금 환율로도 그렇고 그때도 비슷해서 한 260만 원. 이게 초성수기였는데 이때는 기간이 좀 짧았어요. 네, 9박 10일 빌렸네요. 9박 10일 동안 빌렸을 때 260만 원 초성수기에 그렇게 비싸진 않죠. 스위스에 7월 셋째 주에 진입을 했으니까 뭐 거의 초성수기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였는데 이 금액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키친 세트, 쿠킹, DC 하나도 없어요. 뉴질랜드는 다 포함인데 이게 다 옵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빌렸어요. 다 빌렸고 그리고 테이블도 15유로 내래요. 의자도 이치 15유로. 좀 치사하죠. 치사하죠. 이게 다 내래요. 심지어 여기다가 침구는 1인당 55유로를 내래요. 얇은 침낭이 패킹하면 작으니까 그거 2개랑 에어베개를 사갔어요. 그 지금도 제가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가서 그건 해결을 했고 그거 포함해서 이제 온라인 할인가 받아가지고 이제 260만 원 나왔고 여기서 이제 근데 빠진 게 스위스에서 캠핑장 비용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1박에 평균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위스는 각 캠핑장들이 그 자연과 도시 사이들에 있어가지고 도심 투어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이제 하루 파킹을 하면 그 캠핑장에서 이제 무료 쿠폰을 줍니다. 그 모든 그 도시의 그 버스나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그 트랜스퍼에 대한 거를 공짜로 줘요. 그래서 캠핑장에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 딱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으로 시내 투어를 막 다니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장 봐서 들어오고 그렇게 다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 꿈이 제 캠핑카를 가지고 유라시아 횡단을 하고 세계 일주를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지금 뭐 은퇴하셨으면 모르겠지만 아직 은퇴하지 않으셨다면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이. 그랬을 때 내가 캠핑을 좀 하고 싶고 해외에서도 캠핑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 이게 뭐 유럽이든 뉴질랜드든 호주든 이런 데서 렌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널티 있습니다. 페널티 있고요. 그게 신고를 많이 한다고는 못 들었는데 이제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이 좀 하루 이틀 장기적으로 머물게 되면 신고를 한다고 들었고 근데 이제 그 제가 스위스에서도 속도 위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셉니다. 한 15만 원 정도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노지 캠핑이 잘 돼 있는 대신 말씀처럼 그런 표시판이 없는 곳에서 장시간 머물게 되면 페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많이 조사를 했는데 독일 공항에서 가깝고 가격이 그나마 괜찮고 풀보험에 대해서 제한이 없는 곳을 찾다 보니까 DRM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DRM이라고 독일 DRM 치면 바로 나옵니다. 이제 거기도 회사가 좀 큰 데라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캠핑카에다가 기본 공구, 드릴 그리고 이제 그 지렁이 다 에어 바람 넣는 걸 다 갖고 다녀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 여러 번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해외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그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워낙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국내 업체를 사실은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국내 업체에서 그 24시간 카톡으로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풀보험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긴급 출동비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 길이 있습니다. 유튜버들 보면 별일 다 했잖아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보험만 잘 넣으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치안이 안 좋다고 하는데 나 혼자 있는 노지는 그래서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노지라고 하면 보통 가면 아까 보셨겠지만 한 10대에서 20대 정도씩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전을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캠핑장을 갔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써놓은 겁니다. 무료이지만 불안하다. 근데 캠핑장은 가면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불안한 경우도 있고 마음 편하고 내가 행복하자고 갔는데 나 혼자 계속 끙끙 앓아.
표정이 좀 안 좋아. 사실 그렇게 원치 않다면 물론 이제 유튜버들은 굉장히 장기간을 움직이니까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노지를 주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렌트 캠핑카고, 렌트 캠핑카는 길어야 보통 1, 2주기 때문에 거기서 캠핑장을 가고 안 가고는 사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그냥 캠핑장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원래 제가 국내에서도 다 화장실을 비우고 청소를 제가 하니까 저희는 직접 반납을 다 했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 잠깐 하다 말았는데 뉴질랜드의 맨 마지막 일정에 공항과 캠핑카 반납 장소에서 아침에 1시간 이내로 움직일 수 있는 유료 캠핑장을 그 앱을 통해서 찾았어요. 이제 마지막 어쨌든 물을 비우고 해야 되니까, 화장실도 비우고 해야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전혀 안 해봤다, 나는 화장실을 비워본 적도 없고 했으면 사실 85불 정도면 캠핑장을 그걸 위해서 하루 렌트하는 것보다 비슷비슷하니까 뭐 그 정도도 쓰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한 번이라도 캠핑을 좀 해보셨으면 어렵지 않아요. 뭐 다 비우고 나서 마지막에 청소 싹 하고 자고 아침에 그냥 그대로 바로 출발해서 이제 반납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저기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준비한 강의 드렸는데 어떻게 재밌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까도 걱정하셨는데 이제 보험이라든지 뭐 치안 이런 거 많이 걱정하셨는데, 예, 좀 할게요. 막상 떠나서 얻는 즐거움은 거의 99%였고요. 어려움은 정말 신락같이 작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떠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질문 없으면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